자, 37차식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까지는 그러니까 36이 제국주의인데 거기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겁니다. 원래는 금요일 날 어떻게든 나가긴 하려는데 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제 36이 아니라 37 그러니까 중국 그 다음에 38 일본 그 다음에 39 서남아시아 인도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37차식 먼저 볼 건데 전시 확인부터 봐야겠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빨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니? 아니요. 제국주의의 사상적 기반인 이것은 이게 뭘까?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주의. 자, 민족의 우월을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좀 이렇게 모냥 빠진다면서. 모양 빠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너무 확대된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안 보일까봐 내가 여기 있어서 안 된다. 한 이쯤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와, 뭐야? 네. 이렇게 킹 받네. 자, 다음 다인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것으로서 힘이 센 국가가 힘이 약한 국가를 지배하는 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회적으로 다인의 진화론을 사회에 접목시켰다라고 해서 이거를 사회 진화론이라고 붙입니다. 사회 진화론. 자, 다음 요거는 여러분 중학교 때 무조건 배웠을 텐데 중학교 때 3년 전이긴 한데 영국의 종단 정책,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으면은 세로 정책, 프랑스의 횡단 정책, 가로 정책, 세로와 가로가 만나는 요 시점에서 군사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뻔했던 거. 파쇼다 사건이에요. 파쇼를.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걸 이제 뭐 놀랍지도 않다. 그렇죠. 이런 거 처음 저희 들어봤다. 학교는 여기까지 안 나와서 편전 때까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볼 건데 이런 학습목표를 가지고 있고 글씨체가 바뀌었네 또. 자, 공행무역과 청나라의 세태인데 먼저 공행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내가 항상 강조한 거 청나라가 진짜 개 잘 산다고 했었잖아. 네. 산업혁명에 성공을 했던 영국보다 더 잘 살았다. 초창기에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초기 무역을 평무역이라고 하는데 중국 중심의 영국이 우리 무역 좀 하게 해주세요 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차나 도자기 같은 것들을 수출하고 영국은 이거를 사기 위해서 지불한 게 은이야. 그래서 전 세계의 70~80% 은이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청나라로 흘러갔기 때문에 청나라 너무 잘 살아가지고 앞으로 세금은 뭘로 내라? 은으로 내라. 그 다음에 세금 앞으로 더 이상 안 내야 된다. 그게 성생자생 인정이랑 지정 문제 같은 것들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중국이 청나라는 콧대 높게 너희 나라 무역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만 해라. 딱 지정을 해줘. 지역을. 거기가 바로 강조가 됩니다. 강조. 그래서 이 강조로 제한을 두면서 계속해서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항상 손해를 보는 건 영국인 거죠. 이거를 사기 위해서 은을 계속 갖다 바치는 거야. 청나라. 그래서 이런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쌓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잘 풀어보려고 대화로 풀어보려고 청나라 황제한테 가서 우리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이 상황 좀 어떻게 좀 잘 해결해 봅시다 라고 대화하러 간 사람이 바로 맥카트니가 되고 이 맥카트니를 만난 사람이 누구다? 기억나니? 걸륭제였잖아. 걸륭제. 요 그림. 영국 입장에서 그려놓은 그림이었고 청나라 입장에서 그린 거는 굉장히 이 맥카트니를 작게 그려놓은 그림. 기억나지? 청나라 할 때. 그게 요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맥카트니 살자를 파기했는데 이거는 결국에 실패합니다.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자, 그러면서 공행을 통한 해외 무역을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공행이 뭐냐? 나라에서 인정해준 상인을 공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행을 통해 가지고 해외 무역을 주도를 했었고 유럽 6개의 가문이 이렇게 공행을 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 초기에는 공행을 통해서만 했었고 영국이 굉장히 적자인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거기에 불만을 가졌던 영국이 여러 맥카트니 사절단을 보냈지만은 이것도 실패해가지고 불만이 계속 쌓이네. 이게 어떻게 발현된다? 아편 전쟁으로 발현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삼강무역이 진행이 되는데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국은 뭘 했느냐? 인도산 아편을 막 갖다 붙인 아편이 뭐야? 마약이야, 마약. 그래서 이 인도산 아편, 마약을 청나라에 수출하면서 자신들이 차와 도자기를 사기 위해서 지불했던 은을 다시 뭘 한다? 가지고 오는 거죠. 마약을 팔면서. 이게 바로 삼강무역입니다. 청나라가 이게 뭐 쓸 수 있나? TBS 뭐라 하겠지? 쓸 수가 없네. 인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쯤에 영국이 있으면은 여기에 청나라가 있잖아. 그래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를 삼강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롭게 근대식에 편성된 삼강무역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삼강무역이 뭐가 있지?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치, 그거죠. 거기에서 이제 근대식으로는 영국, 인도, 청나라에 있는 삼강무역, 마약무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증거가 나올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도 마약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중국과 미국 간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엄청나게 많이 번졌지. 거의 한 5배 늘어났다 했나?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했죠? 마약 5배밖에 안 늘어났다. 미친 거죠, 어떻게 보면. 하여튼 막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쨌든 아편을 청나라에 수출하면서 무역 적자를 조금씩 해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국의 면직물을 인도에 수출하게 됐었고, 그러니까 중국의 은이 대량으로 유출이 돼.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은이 차와 도자기를 팔면서 가지고 있었던 은이 이 아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유출되기 시작을 했었고, 나라는 병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청나라는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삼강무역 모습이고, 이런 식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청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청나라가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말기에 오다 보니까 점점점 쇠퇴를 해. 그래서 관리의 부정부패 같은 게 있었고, 인구의 증가. 그때 내가 청나라 얘기할 때 1억 명에서 3억 명까지 늘어난다 했잖아. 늘어났는데 세금은 누가 하면 돼? 1억 명이 되고 성세자 재산 때문에 그 뒤에 사람 안 내잖아. 그러면서 나라에도 힘들어졌고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토지도 부족해지네. 자, 그러면서 이 청나라를 처음 만들 때 이끌었었던 8기군 대표적인 군사 기구였던 이 8기군의 힘이 이제 굉장히 약해진 거야. 나라가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뭐 없어도 되지 하면서 있어도 뭐 하는데 훈련 같은 거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그냥 팽장세자 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나라를 지켜? 서양 놈들이나 쳐들어왔을 때 그거를 누가 한다? 이렇게 향토자이다 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각각 단년 향룡이라고 하는데 한인들이 이제 만주족이 아니고 한인들이 이렇게 군사력을 길러가지고 청나라를 방비를 하는 겁니다. 청나라 원래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던 군사는 이제 슬슬 저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관리의 부정부패와 토지 부족 같은 것들에 따라 가지고 백성들이 힘드니까 백령제도 같은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서구 열강들이 제국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제국주의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내륙으로 침략하기 시작하는데 청나라도 맛집이 되었다. 그래서 서서히 침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백령제도 그 반란을 그려놓은 그림이고 청나라의 그 말기에 이렇게 어지러웠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무역으로는 이제 영국이 청나라한테 사절단을 보내면서 무역 적자 좀 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청나라 우세 영국이 약간 좀 안에 있었지만은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과 인도와 그 다음에 청나라에 있는 삼강무역 마약 무역을 통해 가지고 청나라가 서서히 쇠퇴하고 있고, 청나라는 또 그 당시 하필 또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를 했기 때문에 토지 부족 같은 거, 백령제도 같은 걸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터진 전쟁이 바로 요 아편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편 전쟁 1차, 2차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 먼저 배우는 건 이제 1차입니다. 그래서 1차 아편 전쟁은 그 배경이 뭐냐? 아편의 중독자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 아편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인론자와 은근론자가 발생하는데 이 공인론자는 뭐냐? 차라리 아편을 인정을 해버리자. 인정을 하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자라고. 지금 현대로 치면 네덜란드 대마초합법이잖아.
그런 식으로 마약을 차라리 인정을 하고 국가에서 오히려 관리를 하자. 사람들이 조절할 수 있게라는 겁니다. 거기에 반대표 있는 게 이제 언급론.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마약이 될 일이가 하면서 무조건 다 파기시켜야 된다. 다 없애야 되고 영국과 싸움도 불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요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싸우고 있는 와중에 청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채택을 한 것은 이겁니다. 언급론. 그래도 마약이야. 마약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언급론자의 대표적이었던 임칙서라는 사람을 무역을 했었던 광주. 여기를 통해서 무역을 했잖아. 그래서 이 광주로 가서 보냅니다. 보내서 임칙서가 광주로 가가지고 어떠냐? 아편을 전부 다 폐기시킨 거야. 다 버렸거야. 그게 요 그림입니다. 요게. 아편을 폐기하고 있는, 아편이 이제 그 마약 같은 게 보통 가루잖아. 그래서 물에 갖다 버리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갖다 버리면서 폐기하고 있는 임칙서의 모습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임칙서가 이 마약도 버렸고 그다음에 영국과의 무역도 금지시키니까 영국이 이제 개꼴 받는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역 적자를 해소를 했고 돈을 벌었고 청나라에 서서히 쇠퇴시키고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플러스 뭐까지 무역까지 금지시키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국이 무력으로 침공을 감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무력을 침공을 감행을 했을 때 영국 내에서도 의견이 궁금해. 야, 우리가 솔직히 잘못한 거 아니냐? 마약을 풀면서 무역을 적자를 해소를 하는데 얘네가 정신 차리고 마약을 다 버렸는데 그거에 명분을 삼아가지고 전쟁한다는 게 영국의 약간 좀 이미지 실추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일 난 그게 내가 안 넣어놨나? 넣어놨었지 싶은데. 학습지 여기 있네요. 애니메이션이 보였나 또. 학습지 인칙서의 아편 파기 여기 밑에 있죠. 여기 그거야. 자유당의 하원 의원 글래드스턴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맞냐? 마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역 적자 해결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마약을 버렸다고 해서 그 청나라한테 쳐들어가는 게 맞냐? 우리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싸우자 말까에서 투표를 하는데 9표 차이로 싸우자가 승리를 해요. 그래서 영국이 침공을 했던 거예요. 무력. 그래서 영국이 무력으로 침공을 하면서 영국은 이 시기에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굉장히 뛰어난 기계가, 뛰어난 기술이 있던 국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기들, 새로운 무기들을 가지고 공격을 들어왔으니까 첫나라가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냐? 임칙서, 언급론자의 임칙서를 바로 파면시키고, 그 다음에 아편을 국가에서 관리하게 하자. 했던 공인론자의 한 사람이 있던 기선, 사람 이름인데 이것도. 이 기선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영국과 교섭하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공인론자에 기선을 보내가지고 영국과 교섭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 기선이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영국한테 좋은 조건을 많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너랑 싸우기 싫어. 너네 조건이 뭐야? 그래서 영국이 마음했어. 그래? 그럼 내가 이거 더 해줄게.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홍콩서 화량과 아편 배상 같은 것들에 이 되게 가조약이 체결이 되는 거죠. 가족이란 말은 임시조약이잖아. 임시로 맺어가지고 내가 이제 황제한테 가가지고 허락받고 난 다음에 너한테 해줄게라는 게 바로 가조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포함해가지고 청나라가 굉장히 손해본 조약을 맺었어. 근데 기선은 일단 명령이 그거였어. 영국이 무력으로 침공을 해왔으니까 영국을 살살 잘 달래주면서 영국이 원하는 조건에 들어보고 될 것 같은 것들은 내가 해준다 해라. 이게 명령이었던 거야. 황제의 명령이었어. 그래서 기선이 그 명령을 어떻게 보면 잘 수행을 했는데 약간 오버한 거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더 제시를 함으로써 청나라가 완벽하게 손해를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기선은 이제 그 사실을 잘 몰랐고 그냥 나 영국이랑 대화해서 성공했다. 교섭했다. 나 이제 가서 황제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르랄라서 갔는데 황제한테 딱 보고 하니까 개열받았던 거죠. 내가 살살 달래주랬지. 다 퍼주고 그랬냐?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광제가 굉장히 가조약에 분노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기선을 파면시키고 영국과 맞짱가자. 차라리 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래도 청나라야. 저 옛날에 내 할아버지 때 전마들 와가지고 맥카튼이 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간 거 맞지 않느냐? 우리 청나라다. 영국 가면 딱딱 해보자. 라면서 강경대우로 노선 딱 변경을 해버립니다.
자, 그 소문을 딱 들었던 영국이 인마들 말이야. 앞에서는 이렇게 가조약 체결해준다 해놓고서는 전쟁 준비하고 있네 하면서 다시 공격을 재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다시 공격을 체결해가지고 광조 화약을 체결해버려. 광조에서 이제 화해 조약을 화약이라고 하죠. 화해 조약. 화약 여러분 이거는 배웠겠지. 이거는 화약은 배웠겠지. 전주 화약. 동학농민운동에 농민군과 정부군의 화해 조약이다. 화약 그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폭탄 터뜨린 그 화약이 아니고 화해 조약에서 화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조 화약을 체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광저우 주둔 승인, 그다음에 배상금 지불 같은 것들 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이거에 불만 터뜨리냐? 광저우 시민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산 앞바다에 일본 군대 주둔 승인.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죠? 일본한테 돈을 많이 배상해. 그럼 부산 시민들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광저우의 시민들이 영국 군이 지네가 앞편 팔면서 잘못해놓고서는 왜 이런 광조 화약을 통해서 영국이 더 이득을 보냐?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해가지고 뭐라냐? 평령단이라는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영국한테 저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사층과 지주층들이 영국한테 저항을 했는데 영국은 워낙 뛰어난 무기,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습네 하고 하면서 화문과 영파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또 보내. 인도가 영국 식민지잖아. 거기서 인도에서 막 보내가지고 다시 재침공을 감행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광조 화약이었나 이게? 맞을 거야. 광조 화약 맞겠지? 여기 없네. 볼 수가 있고. 자, 다음에 그러면서 영국이 쳐들어왔을 때 광조 앞바다의 모습, 아편 전쟁의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군이 이제 쳐들어온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나오네. 이게 그 전에 나왔어야 돼. 애니메이션이 꼬였네. 이런 거 보고. 영국 우리가 침공한 게 맞냐? 라고. 영국을 불명예로 빠뜨리게 될 전쟁. 이거는 나는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래스턴이. 자, 그러면서 이제 재침공을 감행을 했어. 감행을 해가지고 영국이 너무나도 세네. 야,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는 진짜 다 썰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영국이 원하는 조건 뭐든지 다 들어주고 우리가 빨리 항복하자 하면서 맺었던 조약이 남경조약, 난징조약이 된다라고. 남경 밑에 있는 수도잖아. 밑에 있는 수도 의미가 바로 남경인데 그거를 이제 중국식 발음하면 난징이 된다. 그래서 난징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남경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명나라가 출발점 여기잖아. 주원장.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거란데 난징 대학살 같은 것들이 또 여기 나와요. 일본 애들이 중국 애들 정확한 기록은 아닌데 30만 명 죽였죠. 그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이제 그 나중에 할 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난징 조약을 체결을 했어. 체결을 해가지고 요 모습으로서 이제 남아있고 자세히 보면은 중국인들이 몇 명 없어. 영국인들이 이렇게 수십 명이 있는데 중국인들은 1명, 2명, 3명, 4명, 5명? 5명 정도? 많으면 이 사람들 중국이랑 좀 뭐하긴 한데 외국인 같기도 하고 빡빡이라서 그런가? 옷이 좀 그래가지고 하여튼 4-5명 밖에 없고 이렇게 많은 영국인들이 중국인들한테 공통의를 조성해가지고 조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렇게 있습니다. 광저우랑 상하이, 삼원과 푸조, 닝보 같은 항구를 개항을 하고 그 다음에 홍콩을 가져가 있대. 영국이 이때 홍콩을 가져가면서 홍콩이 영국령으로서 계속 남아있다가 언제 중국 땅으로 다시 돌려지게 되느냐? 1997년에 대략 한 150년 동안 영국 땅이었던 거죠. 중국 내에 있는 영국 땅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97년에 다시 반환이 되었고 지금 이제 자유도시로 계속 남아있죠. 홍콩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 공행제도 폐지해라.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광저우에서 공행을 통해서 무역을 했었잖아. 그 전에. 이제 그걸 이제 폐지, 없애고 자유롭게 어디서든지 무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이런 놈들 거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행제도를 폐지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있으니까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난징조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도 강화도 조약 생각해보면 조일무역규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일무역규칙, 조일무역규칙 부록, 그 다음에 조일무역규칙
조율수호 조규, 그 다음에 조율수호 조규 그룹, 그 다음에 조율무역 규칙. 이걸 통틀어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잖아. 추가 조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징 조약을 이렇게 체결을 했어. 체결하는데 영국이 뭔가 좀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조약을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부 통상장제라든지 홍문 조약 같은 것, 특히 홍문 조약은 치해법권을 인정하는. 치해법권은 배웠잖아. 네. 맞지? 치해법권 내가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네. 이거는 진짜 이거 빼고는 이제 강화도 조약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영국한테 문을 한번 개방을 했네. 그러면서 미국도 들어오고 프랑스 들어와서 각각 망하조약, 황포조약 같은 것들. 역시 이것도 조선에 빗대면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조미수호 통상장제. 뭐 이런 것들 하잖아. 그 다음에 러시아도 들어오고 뭐 오스트리아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열강들이 속속 맛집을 찾아서 오는 거지. 청나라나 맛집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 제1차 아편전쟁의 배경과 전개와 난징조약으로 되는 결과까지 봤고,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이랑 똑같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대상이 다른 거죠. 중국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청나라가 문호를 개방을 했으면 중국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1차 아편전쟁 이후에는 반제국주의와 그 다음에 반봉건주의. 반제국주의는 서양 애들, 반봉건은 청나라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많이 발생해. 엄청나게. 태평천국운동이라든지 요하단 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청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있으면서 한족을 지배해가지고 이게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청나라도 쇠퇴를 하면서 누군가 센 사람이 들어오니까 뚝딱 맞는구나 라는 걸 중국인들이 느꼈다. 그러면서 이런 운동들이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원래는 2차 아편 전쟁을 먼저 할까, 태평천국 운동을 먼저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거를 먼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태평천국 운동. 요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고 요 사이에 2차 아편 전쟁이 있고 끝나고 난 다음에 태평천국 운동도 마무리돼. 그래서 어떤 책에 따라서는 1차, 2차 아편 전쟁하고 태평천국 운동을 알려주는데 나는 그게 좀 더 헷갈리지 않을까? 시간 순서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이걸 먼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1차 아편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태평천국 운동이 이런 기간 안에 있은 요 사이에 제2차 아편 전쟁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태평천국 운동부터 볼 겁니다. 자, 이 태평천국 운동의 배경은 첫 번째 아편 전쟁 패배로 청왕조가 생각보다 안 세구나 라는 걸 중국인들이 알았다. 지금 집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한족들이잖아. 그래서 이 한족들이 만주족이 생각보다 옛날만큼 세지 않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편 전쟁에 많은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거를 청왕조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한족 농민들한테 막 강제 징수를 통해가지고 배상금 지불했더라. 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불만이 많아지는 상태에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홍수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홍수전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또 특이하게도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어.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국이라는 말이 나와. 헤븐. 이게 헤븐이야, 헤븐. 그래서 그리스도교 영향을 받았던 홍수전의 비밀 조직이었던 요 사람이 바로 배상제교라는 종교를 하나 또 따로 만듭니다. 종교이자 조직, 단체를 만드는 거야. 종교단체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런 종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상적인 국가인 태평천국 국가,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면서 천국이라고 느낄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천국 국가 건설을 목표로 반란을 딱 일으켰어. 그래서 여기 군전청에서 결집해서 공기를 일으켰는데 생각보다 먹혔어요, 이게. 생각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진출을 계속 쭉쭉 하면서 1853년에 어디를 먹느냐? 아까 거기 난징주야. 어떤 난징역이 있는 겁니다. 남경을 먹었어요. 그래서 남경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체가 옛날에 수도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다. 태평천국 국가의 수도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천국국의 수도가 돼버린 거죠. 이 남경이. 그런 모습이 아까 이 모습. 노란색 깃발을 흩날리면서 다녔기 때문에 요거 노란색 깃발을 보면은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좀 근데 헷갈릴 수도 있긴 할 것 같다 생각해 보니까 이 노란색 두 번을 쓰는 사람은 누구잖아. 기억나니? 중간고사 보기였는데 황건적들. 그 사람들은 두 번이고 요거는 깃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이 주요 활동했던 곳은 바로 여기 남쪽 지역, 남징이형이 있거든. 요 지역을 중심으로 좀 많이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 요 지역을 중에서 보면 되고. 자, 다음에 이 태평천국 운동은 뭐를 주장을 했느냐? 바로 멸망흥한. 만주족은 멸망하고 한족이 부흥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요게 좀 헷갈릴 거야, 이 주장이. 왜냐? 나중에 응하던 운동 나올 때는 부청멸약이 나오거든요. 청나라를 도와서 양놈들을 멸망시킨다 가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놔야 된다.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은 청나라 없애고 한족을 부흥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멸망흥한.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은 멸망흥한이다라는 거 꼭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강조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멸망흥한이다라는 거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사항이 제도가 이거 바로 천조 전무 제도입니다. 토지 균등 분배를 했어. 그래서 남녀 차별 없이 가족 수에 따라 가지고 토지를 분배를 했던 거를 천조 전무 제도라고 명칭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 천조 전무 제도 자체를 토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 태평천국 운동의 많은 제도를 다 합쳐서 천조 전무 제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나도 조금 설득력이 있어. 또 보면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교과서 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토지 균등 운영하고 천조 전무 제도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녀 평등과 그 다음에 신분제 철폐, 변발, 전족 같은 거 이런 게 다 만주족 문화예요. 이런 것들 다 폐지하는 거죠. 전족은 뭔지 아니? 발가락 작게 하는 거. 그치, 발 작게 하는 거. 발이 작으면 작을수록 미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중국. 그게 그 미인관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아기 때부터 발을 철 같은 걸로, 철로 된 신발 같은 거를 신고 다니게 하는 거죠. 발이 더 커지지 못하게. 근데 몸은 이렇게 커졌어. 몸이 이렇게 커졌는데 발은 7살, 8살 발이야. 버티냐고, 발이. 몸을 못 버티겠죠. 그래서 여자들이 나중에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 그런 것들, 악스 같은 거 철폐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유교 사상 같은 거 배쳐. 왜 유교를 배치겠냐? 왜냐면 무슨 교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 공자에 대한 우상 치워라는 거죠. 그래서 유교까지 배치하겠다는 게 바로 태평천국 운동의 모습입니다. 태평천국 운동 당시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태평천국 애들이 남경에 지어놓았던 궁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없고 이게 모형이죠, 모형. 모형의 모습을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화려하게 잘 꾸며놨죠. 태평천국 수도의 모습이 이렇게 모형으로 지금 남아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 태평천국 운동은 그럼 어떤 식으로 실패하게 되었는가를 봤을 때, 먼저 열강들이 처음에는 그래 저 정도는 그냥 내란이겠지, 내전이겠지, 자기들끼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겠지, 우리랑 상관없겠지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열강들은 내전 불간섭으로 중립을 표방해. 너네끼리 청조랑 싸우든지 태평천 너네끼리 나라를 하나 만들든지 우리는 뭐만 돼, 무역을 통해서 돈만 벌면 돼 라고 하다가 이게 차츰차츰 태평천국 운동이 시간이 세월이 좀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 멸망흥한에서 어떻게까지 넘어가냐, 이제 양놈들 몰아내자,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번져갔던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 보고 몰아내라라는 그런 위협을 받게, 꺼져라 라고 하는 위협을 받게 되니까 태평천국 운동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열강들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을 이렇게 열강들이 공격을 했으면 그 다음에 대다수가 농민들, 여기에 자기들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신사층이란 말이야. 신사층 입장에서는 나는 돈도 있고 또 재력도 있기 때문에 굳이 태평천국 운동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나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못 참았던 거예요. 지주층이라든가 신사층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용장이나 중국권 같은 사람들이 우영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태평천국 운동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전투가 청경 공방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내가 넣어놨습니다. 학습지에 넣어놨습니다. 잘 안 보이네, 학습지. 컬러로 보면 잘 보이네. 자, 오케이. 끝. 이 청경 공방전을 마지막으로 태평천국 운동은 결국에는 64년에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철판대 64년은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건 딱히 없긴 한데 요 시기는 우리나라는 고종이 즉위한 지 2년 된 시기입니다. 1863년에 고종이 올라올 때 딱 고종 올라오고 1년 뒤에 한창 흥선대원군이 설칠 때, 말 좀 그렇네. 나댈 때, 나댈 좀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지? 활동할 때. 미안, 내가 살아온 길이 그래가지고 활동을 나댔다라고 표현 못하네. 쓰레기네 나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좀 그렇네. 어쨌든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는 거. 이런 사람들 한인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더 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태평천국 운동을 이렇게 봤고 이게 바로 청경 공방전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남경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 이게 학습지가 잘 안 나오네. 칼라를 좀 좋을 텐데. 자, 그래서 이 태평천국 운동의 한계점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도정부제도가 생각보다 좀 문제가 있었다.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균등하게 분배가 안 돼. 또 힘의 균형에 따라 가지고 좀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에서도 자기들끼리 막 싸워. 누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면서. 그래서 이제 청경에 참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의원군들 공격 들어왔을 때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없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워. 그 다음에 이 신사층들이 태평천국 운동을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얘네들은 무슨 종교라고? 크리스토교야, 크리스토교. 한인들은 유교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공자가 최고란 말이야. 근데 유교를 배척하고 저 서양 놈들의 종교인 크리스토교를 배워가지고 그에 연결해서 천국이란 말을 쓴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교 배척 때문에 지식층과 신사층이 반발을 하면서 의원군이 꾸려져가지고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한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태평천국 운동을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의원군을 통해서 공격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크리스토교를 믿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요 사람들이 태평천국 운동에 비롯된 건 아니지만은 태평천국 운동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많은 의용군들, 군벌들이 생기게 되면서 거뒀던 게 이금이라는 제도인데 요 이금을 독자적으로 징수하면서 나중에 뭐가 된다? 군벌의 씨앗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 현대사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때부터 출발했던 이금이라는 제도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기말고사 끝나서 배우게 될 장제스, 나중, 그 다음에 장쩌림 이런 사람들 등장했을 때 장쩌림 맞지? 그런 사람이 등장했을 때 이런 군벌의 씨앗이 된다. 뭐 안직, 전제 이런 거 있잖아. 직봉파, 안희파 이런 거. 그때 출발점이 이거라고 하죠. 이게 이제 태평천국 운동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다음은 그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날 사이에 있었던 2차 아편전쟁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아편전쟁은 청나라 정부의 난징조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불이행, 그 다음에 무역 개선 같은 것들, 배상금 지불 같은 것들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태평천국 운동 중에 발생을 했던 게 바로 요 제2차 아편전쟁이 됩니다. 2차 아편전쟁.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 요거 특히 이거에 대해서 영국이 불만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뭔가 좀 청나라를 공격하기에는 명분이 좀 부족해. 부족한데 그 부족한 명분을 채워줬던 사건이 일어난 게 에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에로. 그래서 청나라 관리가 뭔가 좀 등록되지 않은 배가 지나가는 거야. 등록되지 않은 배가 쭉 지나가. 영국 국기를 달리. 그래서 쭉 지나가는데 저거 좀 이상한데 해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막 조사를 해가지고 등록되지 않은 배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일단 납포해 가겠다 하면서 국기가 매달려 있네. 그 국기를 어떻게 하냐? 접어가지고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관리가 영국 국기를 내린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불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배가 납포되면서 하기 때문에 크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지만은 또 역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고. 이거는. 그래서 영국군이 자신들의 국기를 청나라 관리 네가 먼저 내리냐 라고 하면서 이 에로 사건을 직접적인 배경 삼아가지고 재침공을 감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재침공을 감행을 할 때 친구를 불러. 야, 지금 청나라 개맛집에다 같이 들어갈래? 해서 불렀던 친구가 프랑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도 마침 맞게 청나라 내에서 프랑스 선교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해. 여기를 명분 삼아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영투연합군을 꾸려가지고 청나라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2차 아편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베이징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했었지 했지. 베이징 공격. 북경을 이렇게 공격을 했고, 그러면서 맺은 조약, 부랴부랴 맺은 조약이 텐진 조약이에요. 텐진은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베이징의 항구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텐진 조약을 체결을 딱 했어. 자, 해가지고 역시 영국이 원하는 거, 프랑스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돌려보내가지고 아름답게 날 줄 알았는데 아름답게 끝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텐진 조약을 딱 맺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텐진 조약의 그 내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공사 국경 주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정해 놓은 5개 항구뿐만 아니고 광조, 뭐 닝보 이런 거 샤먼 있었잖아. 푸조 그런 것뿐만 아니고 안에서도 이제 뭘 해달라? 물건 사고 팔고 해주고 여행도 자유롭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배상금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지네가 원하는 거 다 했어.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갔어. 들어가가지고 아싸 이제 청나라 개 맞지 하면서 돌아갔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바로 텐진 조약에 의해 돌아가던 영국과 프랑스 그 함대의 이 태고 포대가 텐진 조약으로 다 끝내가지고 아름답게 마무리됐다라는 소리를 못 들었나 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포격을 가는 거죠. 쟤네들 뭐지? 못 보던 군함인데? 내가 군함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소식을 듣지 못했던, 텐진 조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태고 포대가 포격을 가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뭐 속된 말로 야망을 보는 거지. 앞에서는 이렇게 텐진 조약을 체결을 해놓고서 뒤에서 이마들 공격 준비하고 있었네 하면서 더 빡친 영국과 프랑스가 다시 북경 베이징으로 침공을 감행하는 거예요. 일단 태고 부대 부수고, 저 부서진 태고 부대 보면은 시체들이 있어. 태고 부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요새 딱 부수고 태고 부대를 부수고 난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다시 북경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해가지고 온명원이라는 것은 그 청나라 황실이 머무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궁전, 여름 궁전인가 겨울 궁전이라고 그러는데 휴가 보내는 곳에 굉장히 많은 보물들이 있었어. 그런 건 다 약탈을 했다는 거죠. 여기 딱 약탈하고 나니까 그 당시 청나라 황제였던 황풍제가 너무나도 분노에 찬 나머지 죽습니다. 꽉 차가지고. 그래서 너무나도 분노에 찬 황풍제가 죽고 난 다음에 10년 정면으로 누가 석정을 시작하느냐? 그 유명했던 중국의 4대 악령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서태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서태후에 대해서 내가 잠깐 옛날에 언급했어. 진짜 옛날에 한나라 할 때, 여치할 때. 그때 이제 같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쁜 짓에 일삼았던 사람. 서태후. 나쁜 짓 하기라 나쁜 짓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태후가 숙정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일단 황제가 죽고 나니까 이걸 빨리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습을 하기 위해서 맺었던 조약이 바로 북경 조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북경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2차 아편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데, 요 중에 이 북경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했고 남쪽에서는 지금 태평천구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래서 북경 조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상금은 더 증액하고 새롭게 천진이라는 것을 추가로 개량하고, 그 다음에 홍콩 하려고 하자. 그 홍콩 맞은편에 있는 그 본토 땅이 구룡반도거든. 거기도 같이 영국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룡반도도 활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인 노동자들의 이민 허용. 이 말이 뭐냐?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 3억명이 인구가 있었잖아. 그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민 허용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어디로 보내냐? 영국 같은 경우는 인도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 막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매권이 이제, 근데 조매권이 뭐냐면은 다른 나라가 그 나라에 가서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조매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조매권 인정해가지고 여기에 많이 세워진 게 공사관과 교회죠. 교회 겁나 많이 세워요. 이 조매권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들어온 애가 누구냐? 바로 러시아.
중재해줄게 내가 하면서 등장했던 러시아가 와가지고 연해주를 딱 받네. 연해주를 받아가지고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 조선과 국경선을 맞대기 시작. 이거에 화들짝 놀랬던 누구?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들을 꼬셔들여가지고 러시아 막아달랬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어.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너네 필요 없네 하면서 프랑스 선교사 다 죽인 사건이 병인 박해.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병인 양육. 다 이렇게 해결된다. 이게 세계사를 배우는 거죠. 한국사를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경조약이 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국경에 이제 동사관이 설립이 돼. 아까 그 조약 500건 인정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청나라가 많이 근대식으로 변하기 위해서 근대식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게 바로 총리양문이라는 것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총리 각국 사무아문 이걸 줄여서 총리양문이라고 하고 요게 영향을 받아서 조선에서 만든 게 통일규모아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례권으로 아까 교회가 늘어났다 했지? 교회가 늘어났고 중국인 크리스교 신자가 많이 증가를 했으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가 된다? 양무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겁니다. 양무운동이 뭐야? 서양의 무기를 배운 운동이거든. 우리가 이렇게 강했던 국가 청나라 세계에서 제일 강대했던 국가였는데 이 애들이 영국과 프랑스 애들이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무기 가지고 쏘니까 속수 무책인 거죠. 이렇게 뛰어난 무기를 우리가 배워오자 하는 운동의 이런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이 아편 전쟁이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볼게. 보기 전에 이거 지도 오늘 보면은 1차, 2차 아편 전쟁이 어떤 식으로 했는가. 난징 조약, 텐진 조약 맺고 이제 베이징 조약 같은. 텐진 여기에 북경에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인천이죠. 수도가 우리는 여기 있고 항구 역할하는 게 인천이잖아. 그래도 마찬가지. 수도가 여기 있고 항구 역할하는 게 텐진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밑에 이제 많은 그 도시들이 개항이 되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홍콩 여기 있죠. 자, 그러면서 2차 아편전쟁 이후에는 중국이란 땅, 차이나라는 땅을 두고 서로 갈라먹고 있는 모습. 가장 유명한 그림. 청나라가 찢겨나가고 있는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2차 아편전쟁이 이렇게 쪼갈려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볼게 양무운동입니다. 그래서 제2차 아편전쟁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서양의 뛰어난 무기를 우리가 배워오자라는 거죠. 자,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서양의 무기의 우수성을 인식을 했던 거야. 아, 정말 이 무기 진짜 뛰어나네. 일당백, 말이 일당백인데 진짜 일당백 하는 애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을 했었던 한인, 이용장과 중국봉 등이 중심이 돼, 신사층이 중심이 돼가지고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자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일 때 세워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중체소용이 된다는 거야. 중체소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의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양의 기술 용자, 서양의 기술을 가지고 오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정치, 사회, 그다음에 무기, 문화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중국이라는 중심을 두고 기술만 서양 거 배워오자라는 겁니다. 동도 소유와 비슷한 말이야. 중체소용이. 동도가 뭐야? 동양의 도를 중심을 삼아두고 서기, 서양의 기술을 배워온다는 얘기야. 중체소용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신체를 굳건히 두고 서양의 기술만 가지고 오자라는 거야. 저 중국의 전통을 유지하고 서양의 근대 기술을 수용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국 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근대적 공장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특히 무기를 배우는 운동이잖아, 양무운동이. 그렇기 때문에 설치했던 게 금능기기국이라는 무기만, 근대식, 서양식 무기를 만드는 요 단청을 설립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요, 이런 모습. 서양식 무기를 만들고 있는 금능기기국의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또 조선사 때 연결하면 여기에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청나라를 보내 파견되는 사람들이 누구야? 개화사상에 중에서 영선사잖아. 영선사들이 가가지고 이걸 배워서 조선에 돌아왔을 때 이모군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와가지고 만든 그 이름이 기기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기계, 이렇게 봐야 된다. 이용잡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요거 사료 중요합니다. 요거 사료 중요해. 요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양무운동이라는 거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힌트를 많이 주는데 평균 진짜 대박이네. 그 생각 중간고사 평균 생각이 대박이네. 자, 그러면서 요 사진을 봤었고 서양식 육군, 서양식 해군 창설을 하자라고 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점진적으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양구운동 기간을 보면은 30년이에요. 30년에 걸쳐가지고 오랜 시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 중국식 청나라식 점진적 개혁을 받아들인 게 조선에서는 웅범 개혁화가 되죠. 천천히 바꿔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용장은 해군력이 중요하다. 진국군은 아니다. 육군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해방론과 세방론. 요거까지 외울 필요 없어 알겠지? 해방론, 세방론까지는. 요건 이제 약간 대학 수준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외울 필요 없고 그냥 해군과 육군을 주장했구나 각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배경과 내용을 가지고 요 이제 그 근대식 한국의 모습 해군력을 기르고 있는 그 중국의 그 당시 사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사, 현대사 할 때는 이런 사진 자료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좋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배경과 중심인물과 내용을 받고 이제 결과를 볼 건데 결론만 얘기하면 실패입니다. 양무운동 결론만 얘기하면 30년 동안에 개혁을 했지만 이게 결국엔 실패를 한다고. 왜 실패했냐? 첫 번째는 1, 2 사건. 1, 2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1, 2 사건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와 관련된 겁니다. 러시아를 해서 중국 땅이 이렇게 있잖아. 이런 식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은 요 부분 오늘 보면 신강 쪽 내몽골 지역 요 지역을 두고 러시아가 뭔가 좀 투닥거림이 있었는데 거기서 패배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만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본과의 뭐 약간 좀 투닥거림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실패. 그래서 1, 2 사건과 대만 사건 등으로 관료들이 분열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 2 지역이 여기 중국 땅으로 왔을 때 요 지역이죠. 요 지역 학대했을 때 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요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청푸전쟁이야. 청푸전쟁. 베트남을 두고 싸웠던 거. 이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했었지? 프랑스 할 때 했다. 프랑스 할 때. 프랑스 그 이탈리아 그 나폴레옹 3세 할 때 이거 했었잖아. 그때요. 요 시기. 그래서 청푸전 베트남을 두고 청나라 프랑스가 싸우는 모습. 그래서 역시 청나라 지잖아. 프랑스가 승리를 거두고 가져가거든. 그래서 청푸전쟁 패배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요거 조선을 두고 싸웠던 누구와? 일본과 싸웠다. 이게 무슨 전쟁? 청일 전쟁이죠. 계속 지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요 청일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해전에서도 대패, 육군도 대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청일 전쟁의 패배로 양무운동의 한계를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청일 전쟁의 그림이죠. 강화문이야 이거. 강화문 앞에서 싸우고 있는 일본군과 청나라의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이거는 이제 동학무민운동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잖아. 그 중간에 1차 때 일어났고 청나라군대 요청하니까 텐진 조약에서 같이 와가지고 일본이 선빵 필승 해서 경복궁 무력 점령 해서 싸웠는데 청나라가 결국에 졌잖아요. 그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무운동의 한계를 인식을 했으니까 좀 바뀌어야 된다 다른 걸로 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혁에 필요한 내부적인 문제는 아예 외면을 했었고 군사적인 부분만 바꾸려고 했으니 뭔가 되겠냐고. 30년 동안 군사만 주고 생각했던다. 말 자체가 양무운동이기 때문에 무기를 배워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보수의 관료들이 간섭을 해가지고 이끌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일간첩도 부조했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내부들의 문제들과 이런 외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양무운동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에 걸친 개혁이 결국에는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변법 자가운동입니다. 그래서 청일전쟁 패배 이후에 양무운동의 한계를 느꼈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법을 바꾸면서 자강 스스로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빠르게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왜? 우리가 이때까지 점진적으로 30년에 걸친 양무운동이 실패를 맛봤으니
빠르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바꿔나가면서 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변법 자강 운동이라고 하고 무술년이야 이 시기가. 그래서 이게 무술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무술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무 운동의 한계를 딱 인식을 하고 난 상태에서 이제 변법 자강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인물에는 량치차오랑 캉유이하고 그다음에 광서재. 이 사람이 광서재고 량치차오고 그다음에 캉유이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이 광서재야. 그다음에 량치차오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캉유이고 사진을 두고 문제를 낼 건 아니니까 이런 사람이 있거나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강서재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해 빠르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료는 요거야. 기록하게 잘 안 돼요. 요거. 그래서 캉유이가 했던 말 중인데 우리가 양무 운동이 실패했던 이유는 너무나도 점진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오랜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빠르게 바꿔가지고 개혁을 해야 된다. 마치 누구처럼? 일본처럼. 일본의 메이지 유신 성공한 거 봐라. 걔네들은 다 바꿨다. 사람 빼고 다 바꿨다. 빠르게 다 바꿨는데 성공을 거두지 않았느냐. 우리가 한참 아래, 조선보다 더 아래로 왔던 일본이 이제는 우리를 이겼다. 조선에 대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뭘 해야 된다? 일본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의회 제도를 꾸리고 입헌 군주제를 도입을 해서 근대식 정치. 우리 계속 배웠잖아 이거 입헌 군주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청나라가 도입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과거제도 폐지하고 신식군대 양성하고 그다음에 근대적 학교 같은 거 설립을 통해 가지고 근대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반대하겠죠. 누가? 왕들이. 여기 때는 왕이 아니고 황제입니다. 황제와 그다음에 그 황제를 두고 섭정을 하셨을 때 특히 누구? 서태후. 이 보수파들인 거죠. 의회가 만약에 설립되고 입헌 군주가 도입이 되면은 그 황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의회가 힘을 가지는 제도가 입헌 군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수파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에는 이 무술 정변이라는 거야 이 시기에. 보수파들의 반발, 보수파들의 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요 변법자가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싹 쓸려나가면서 이 변법자가 운동은 며칠? 100일 참여했던 거죠. 마치 나폴레옹처럼 100일 만에 결국에는 이 변법자가 운동이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태후가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서태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태후는 이런 사람이었어. 한풍쟁 때 후궁으로 들어왔다가 한풍쟁의 유일한 아들을 낳았죠. 그게 바로 동치제입니다. 동치가 한풍이 순간이니까 동치가 왕이 올라서 수렴청정을 하는데 동치도 역시 일찍 죽네. 그러면서 누구? 자신의 조카를 광서제를 황제로 올리면서 40년 동안 광서제의 뒤에서 모든 청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바로요 서태후입니다. 서태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많고 이 서태후 하나만 가지고 한두 시간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좀 섭정을 하면서 제대로 된 정치를 못했었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물론 계속 쇠퇴를 하고 있었지만 이거를 더욱더 어떻게 가속화시켜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남미세였대요. 기록사가 남미세여가지고 그 남자애 하나 좀 잘생긴 애 하나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놀았잖아. 놀면은 그게 소문이 나면 안 되잖아. 그 사람 태우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남자 바로 죽입니다. 그런 식으로 죽인 남자가 수천 명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서태후였다는 거죠. 물론 그게 뭐 정시에 기록된 거 말고 이제 야사로 기록되긴 한데 그런 소문이 돌 만큼 굉장히 그 중국 청나라 세태에 가속화시킨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법자가 운동은 100일 만에 실패로 끝이 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됐던 운동이 바로 요 의화단 운동이 되는 겁니다. 의화단 운동. 의화단 운동은 태평천국 운동과 다르게 크리스교 확산에 대해 반발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교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배상적이 만들어서 천국이라고 말 쓴 게 태평천국. 그래서 천국을 해분으로 생각하는데 해분으로 가는 곳은 크리스토밖에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 의화단 운동은 크리스토에 대한 반발로 조매권 인정되고 교회가 늘어나면서 중국인 크리스토 시대가 늘어났잖아. 그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의화단 운동은. 그다음에 열강의 이권 침탈.
열 때문에 열강들이 많은 철도 부설권을 가져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막 깔아. 까는데 중간에 뭔가 사람이 사는 주택이 있잖아. 그러면은 뭔가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고 뭔가 좀 대화를 통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딴 거 없어. 일단 부수고 깔아. 깐 다음에 우리 집 왜 부수냐 하니까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지나가는 길목에 무덤이 있다. 그러면 다 어떻게 다 파헤쳐가지고 던져버려. 던지고 난 다음에 거기 그냥 철도 싹 까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묘와 민가, 단지 철거 같은 것 때문에 안 그래도 글 속에 빡쳐 있는 상태 플러스 이런 열강들이 있건 친달 때문에 더욱더 빡치면서 일어났던 사건이 요 위화단 운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백령교도가 계속 있습니다. 백령교도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위화단을 소집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등장을 했던 말이 아까 내가 했던 거 멸망hun난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말 부청 멸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청나라 망하고 한족이 흥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중요한 것보다 청나라를 침범해온 양놈들, 이 양키 새끼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족이고 청나라하고 상관없이 양놈들을 몰아내자. 그래서 청나라 오히려 돕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를 도와서 양놈들 멸망시키자고 주장했던 게 바로 요 위화단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크리스교, 반제국주의, 이 제국주의 사상에 들어왔던 열강들이 조매권을 통해서 교회를 넓히면서 크리스교 신앙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이제 반크리스교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태훈의 후원을 받습니다. 서태후가 그렇지 양놈들 나쁜 새끼들이지 했던 서태후가 이 위화단 운동을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면서 이 위화단 운동이 어떻게 되냐? 열강들한테 선전포고합니다. 야 우린 너가 싫어가지고 운동을 했으니까 너랑 뭐라겠다? 한따까리 싸워보겠다. 하면서 선전포고한 다음에 외국인 습격하고 교회나 철도 같은 거 강제로 막 부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위화단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딱 보면 여기에 이제 교회 건물 같은 것들 부서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내가 줄을 안 꺼놨네. 여기까지 줄 거죠. 처음부터 여기까지.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철도를 부설하고 있고 여기까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사건이 위화단 운동이다 라는 걸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이 사료도 알고 있어야 돼. 이제 그냥 힌트겠지. 그래서 세상이 어쩌고저쩌고부터 일단 여기 줄 거 가지고 이 사료를 보는 순간 이거 위화단 운동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료에 대해서 봤지? 사료에 대해서 봤고,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교, 그 다음에 반제국주의, 반크리스교를 통해가지고 일어났던 이 위화단 운동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결과적으로. 전개는 이렇게 봤지? 철도 다 부수고, 이렇게 외국인 습격하는 모습 봤고, 결과적으로는 이 위화단 운동이 열강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열강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8개의 국가가 합칩니다. 합쳐가지고 위화단 운동 깨 부숴야겠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과 그 다음에 일본도 들어가. 여기에 러시아 들어가고 미국 들어가고 프랑스 들어갑니다. 그래서 8개의 연합국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8개 연합국 중에 대표자들 한 사람씩 불러 모아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당시 사진이란다 이게. 여기 누구도 있냐? 인도. 영국이 식민지였던 인도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자, 8개 연합군이 힘을 합쳐가지고 위화단 운동을 공격해서 위화단 운동을 싹 쓸어버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청나라 정부한테 가가지고 야, 너가 위화단 운동 지원해줬지. 나한테 뚜까마 할래? 조약할래? 해서 우리 안 맞을게. 조약하자. 해서 그게 신축조약이 된다. 자, 이렇게 베이징을 공격하고 있는 요 연합군들의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위화단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좀 잔인한 사진이라서 갖고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갖고 왔어. 그러면 되게 무겁습니 되잖아. 이런 모습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베이징 그 자금성에 들어가 있는 연합군의 모습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조약을 맺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열강들이 많이 피해를 보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바로바로 막을 수 있게 뭘 해달라? 베이징에 우리 군대를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어디 있었어? 광저우나 뭐 그런데 닝고나 샤먼 이런 곳에만 군대가 있었는데 너거 수도에 이제 우리 군대 놓겠다를 허용해라 했을 때 그게 허용을 해주는 게 신축조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의화도 운동 같은 거를 우리가 막아줄게. 우리 이것만 지키기 위해서라. 하지만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지? 언제든지 너가 청나라 정부한테 포격을 가할 수 있다라고 위협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신청이 맺으면서 이렇게 주중이 허용이 되었고 신청서가 맺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청나라 정부가 조금 정신을 차렸단 거야. 차려가지고 광서제가 새롭게 정치를 바꿔보겠다라는 광서신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뒤늦은 개혁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청조가 이렇게 뒤늦은 개혁을 시작할 때마다 신정개혁. 그래서 근대화 운동들이 다 실패했잖아. 그게 뭐 청나라 정부가 주도했든 아니면 백성들이 주도했든 간에 많은 근대화운동이 앞에 했더니 다 실패를 했죠. 뭐 병법 자강운동 실패, 양무운동 실패, 그 다음에 사람들이 했던 의화다운동, 태평천운동 전부 다 실패했잖아. 그래서 근대화들이 실패하니까 뒤늦게 정신을 차렸던 청조가 개혁을 했던 거를 광서신정, 광서제가 주도했기 때문에 광서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군, 새로운 군대를 창설해가지고 국양신군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헌군주제. 이제 더 이상 황제가 독재 정치하는 황제 전제 정치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해 우리도. 그래서 앞으로 뭘 하겠다?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에 입헌군주제 실시할게라고 하고 의회도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자해국, 그다음에 중앙에는 수도이죠. 중앙에는 자정원이라는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이것도 이 두 개. 그냥 의회가 설립되었고 입헌군주제 하려고 준비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헌군주제 실시한다 하고 의회도 설치를 하면서 황제권을 좀 낮추고 근대식 입헌군주제를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뒤통수 딱 때려버리는 거지. 바로 흥정헌법된 겁니다. 뭐 어떻게 해서 입헌군주제 도입한다며 말을 해놓고서 할 때 말을 해놓고서는 뒤통수 딱 치게 되는 겁니다. 황제 신성 불가치, 황제 권력 최고,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강무개혁. 대한민국 국제 보면은 대한민국 국제 황제가 모든 걸 다 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그거는 구본 신참이었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 입헌군주제 할게 의회 설치해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황제 신성 불가치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광서신정이었다는 거야. 광서제 모습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놓은 북양신군의 모습 사진입니다. 군대가 계속 처맞고 있었으니까 군대를 새롭게 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광서신정은 실패를 거두게 된다. 왜? 광서제가 생각보다 일찍 죽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죽고, 그 다음에 서태후도 빨리 사망을 해. 이거 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올라왔던 황제가 마지막 황제라고 얘기하는 구이 2살 때 올라옵니다. 얘 말고 얘입니다. 이 사람. 이 사진 찍은 거는 2살보다 좀 더 컸을 때 사진이죠. 근데 이 구이 자체가 이제 2살에 딱 황제제에 오르면서 황제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시작했던 개혁이다 보니까 그 황제가 죽고 그 뒤에서 계속 섭정에 있었던 누구도 서태후도 죽고 2살에가 올라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경력이 실패가 됐다는 거야. 자, 다음에 청나라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뭔가 좀 하려고 했네. 근데 하려고 한 게 사실 알고 보니까 진의 권력 공고히 하려고 했네 라고 바라봤던 많은 한족들이 이런 청나라의 지배에 실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 지배에 실망을 한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청나라 없애버리자, 아예 청나라 이제 빠이빠이 시키자 라는 움직임이 확산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발생했던 혁명이 신의 혁명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신의 혁명으로 결국에는 신정개혁을 실패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마지막이 바로 이 신의 혁명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신의 혁명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청나라의 지배에 실망을 느낀 유학생들이 했던 혁명 운동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유학생이 그 유명한 순원이 됩니다. 순원. 이 순원은 중국식 발음이고 우리나라식 그 발음을 하면 손문이 됩니다. 그래서 손문 이꼴 순원입니다. 그래서 순원이 유학생으로서 중화를 위해서, 중국을 위해 가지고 중화 회복을 위해서 혁명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원이 미국의 하와이에 유학을 갔었을 때 홍중의
조직을 하고 뭔가 좀 중화해 보여서 노력했었고, 그 다음에 자유도시였던 홍콩에 가서도 홍중회를 조직을 하면서 봉기를 계획했다가 발각되면서 도망가고 다시 기구를 한 다음에 또 해주라는 곳, 중국 본토입니다. 중국 본토 해주라는 곳에서 뭔가 또 하려고 했다가 또 실패, 발각되면서 도망했던 사람이 바로 요 순어. 그냥 우스갯소리로 도망 잘 다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좀 말할 수 없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 할까 진짜 거의 뭐 세종대왕 이수식입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자 이제 이런 말씀 도망 많이 갔어. 나중에 또 도망가. 한 2번은 또 도망가. 또 잘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중화민국을 꾸린 사람인데, 이런 순원이 등장을 하면서 신의 혁명이 서서히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유학에 가 있었던 순원의 모습.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코스염이 없어가지고 좀 못 알아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순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순원이 일본에서 유학을 갔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홍중회가 아니라 어디로 뭘 만드냐? 중국 동맹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망명 갔었을 때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그래서 일본 망명 도중에 이런 중국 동맹회를 조직을 하면서 혁명을 위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된다? 3단계 방안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일단 혁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힘. 말로써 어떻게 하면 혁명이 안 돼. 힘으로써 청나라 다 몰아내고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가 중요한 힘이다. 이 군정기가 도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혁명의 성을 얻었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 훈정기. 이게 뭐냐면은 훈련이다. 훈련. 근대식 그런 뭐 공화정이라든지 아니면 입헌 군주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근대식 정치들을 훈련하는 시기입니다. 훈정기. 갑자기 확 바뀌면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일본은 가능해. 왜? 일본은 중국에서 땅덩이가 작으니까. 근데 중국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청나라가 워낙 컸으니까. 그래서 새롭게 정치를 배워오면은 뭘 하자? 훈련을 했고, 그 훈련이 끝나면은 이제 혁명기가 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자. 이게 순원의 혁명 3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 혁명 방안을 주장을 했었고, 또 이 순원이 주장을 했던 게 삼민주의입니다. 삼민주의. 요 사진이 안 보셨네. 요 사진 이제 일본 유학 갔을 때 순원의 모습이고, 요 사람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 요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국 동맹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었고, 그런 중국 동맹에서 주장했던 게 바로 삼민주의가 된다는 거죠. 백성을 위한 3가지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민자, 백성 민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왕표령을 하고 중화를 회복한다라는 민족주의, 우리 한족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백성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민권주의, 백성이 뭐를 가지는? 정치, 권력을 가지는, 백성이 권리를 가지는, 권력을 가지는 주의. 그래서 이거를 민권주의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 소유권을 균등히 한다.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토지에서 뭘 해서 농사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생각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민생주의. 그래서 민족, 민권, 민생, 앞 글자 민이 3개, 삼민주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원이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요 삼민주의다라는 거, 민족, 민권, 민생주의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러면서 신의 혁명이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었는가 해서 신의 혁명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청나라 왕조가 철도를 할 때, 철도가 이제 그 서양 애들이 철도 구석을 많이 가졌다. 거기에 많이 고용됐던 사람들이 청나라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국유화시켜. 청나라 왕조에서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서양에 속했거나 아니면 이 서양에 속한 사람 말고도 또 철도에서들이 있었거든.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제 낙동강 오려야 되는 거야. 이거를 굳이 국유할 필요가 없는데 청왕조는 괜히 또 긁어 부스럼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청왕조가 이렇게 민간철도 국유화를 발표를 하니까 철도 국유 반대 운동이 벌어지게 되면서, 왜? 청나라 누구 철도를 국유화해가지고 백성들이 노동으로 일을 하면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철도 국유를 하니까 철도 국유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창에서 무장 봉기가 일어난다. 우창 많이 들어봤어. 우창 5년 전에 거기야. 여기서 발생한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잖아. 5년 맞냐?
19년이었어. 5년, 6년 전에 거기야 거기. 거기에서 이제 봉기가 발생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봉기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창에서 봉기가 발생했을 때 찍은 사진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딱 봐도 다 군복을 입고 있죠. 사진 찍은 모습들이. 그러면서 이제 전개가 됐던 게 이제 중화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말하기 위해서 신해혁명이 들어가기 이제 배경이나 전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순원을 얘기했던 건가. 왜? 이 중화민국 임시정부에서 대총통이 누가 됩니다? 순원이. 찬민주의라든지 막 그런 계속 막 했으냐. 홍중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임시대총통에는 순원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순원을 임시대총통으로 올리면서 이렇게 중화민국 임시정부. 를 꾸리고 그다음에 이런 약법 같은 것들 제정을 했었고 이게 중화민국이 탄생했을 당시에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사진 같은 거 갖다 붙여 넣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남부야 신해혁명 남쪽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쪽에서 중국 남쪽 그래서 남경 고주경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청조는 어떻게 하냐 이 남쪽에 있었던 중화민국 임시정부와 대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청나라에서 있었던 위안스카이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원세계입니다. 이 사람 원세계. 이 원세계를 밑으로 오면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위안스카이가 딱 본 상황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청조 이제 진은해야. 진은해가 그다음에 이마들이 뜰 것 같아. 그다음에 한족이고 한족이야. 청나라는 만주족이야. 굳이 얘네 말을 들을 필요가 있냐? 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위안스키가 어떻게 하냐? 배신을 한 거예요. 마치 뭐처럼 무로마치 마코 탄생했을 때 아시카가 다카오치처럼 가마쿠라 마코가 아시카 다카오치를 보내잖아. 보냈는데 그 아시카 다카오치가 돌아오는 상황 보니까 가마쿠라 마코를 배신하죠. 그러면서 도다이고 천황과 붙었다가 떨어지기 위해서 남북조 시대 그 다음에 만들어진 마코가 무로마치 마코처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위안스카이를 보냈는데 위안스카이가 이번에 배신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남쪽과 대화를 하는 사건을 남북위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이렇게 위안스카이를 보냈는데 위안스카이가 배신을 하면서 위안스카이는 남쪽과 대화를 해서 이거를 남북위화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거 우창에서 분기 발생했었고 여기 난지 남경이죠. 여기서 중화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이 되니까 청나라가 우려무려 뭘 하냐 위안스카이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위안스카이가 배신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런 폭동 같은 거 있었다 정도 보면 되고 스촨 폭동 여기 굉장히 좀 이것은 자연적으로 핫하죠. 여기 이제 엄청나게 큰 그거 있잖아 댐. 그게 만약 무너지면은 몇억 명은 죽을 거다라는 그때 명이. 그다음에 스촨 대지 같은 거 여기서 발생하는 거.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남북위화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청나라의 정치 과정이 모든 게 다 실패를 겪었잖아요. 아편전쟁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런 청나라의 지배력에 실망했던 열강들도 이럴 것 같으면 뭘 하자 차라리 나라를 바꾸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자 라고 하면서 청나라 멸망에 앞장섰던 누구? 이제 위안스카이한테 지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의 모든 과정 거의 뭐 아편전쟁부터 지금 몇 년이야? 한 70년 정도 흘렀죠. 그때 다 실패했잖아. 다 싸우면서 지고. 그러니까 청나라에 손이 실패했던 열강에 위안스카이를 지면서 위안스카이가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순원과 위안스카이가 얘기를 하면서 청나라 황제 퇴위시키자. 그 다음에 공화제 실시하자. 이상 전국에는 더 이상 앞으로 뭐가 없다? 왕이 없다. 황제가 없다. 공화제 실시하자.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도를 베이징, 북경이 아니라 남쪽으로 옮겨라.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위안스카이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오케이 알겠어. 내가 이런 조건 다 받아들일게. 라고 하면서 이 조건 받아들이고 내가 뭘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순원이 올라가서 청나라 왕제 퇴위시키고 오면은 내가 뭘 주겠다? 임시 대총통 자리 줄게 라고 딱 해버린 거야. 그래서 순원은 중국의 한족 중화회복을 위하고 멸망이나 뭐 그런 것들 통해가지고 중화회복만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자신이 임시 대통령이 자리에 있지만은 이 사람이 훨씬 더 힘이 세고 군인 출신이었대요. 훨씬 더 힘이 세고 자리 것 같으니까 오케이 그럼 네가 대통령이라 내가 양보해줄게. 이런 조건들만 지켜준다. 그래서 프로에 보내주는 겁니다. 마치 가리바리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순원을.
자, 이런 조건 중에서 위안스카이한테 임시대통령의 자리를 양보를 했고 위안스카이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임시 대통령 올랐던 위안스카이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올라와가지고 청나라 왕제가 나와라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순원 좀 나이 들었던 순원의 모습. 이 사진 자체는 24년 1924년입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너 내려와라고 해가지고 요 문건을 통해서 청나라 왕제가 퇴位부위가 승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위가 좀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아직 10몇 살 10대 초반 10살 11살이었나 9살이었나 하여튼 뭐 그전 굉장히 어립니다. 얘 결국에는 피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나라가 멸망하게 된다. 청조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부위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두 살의 왕이 올라가지고 이리저리 치다가 사인하라에서 사인해가지고 청조가 마지막 왕이 되었고 나중에 일본이 쳐들어가면서 일본이 세운 계례국 만주국가의 왕이 되고 결국에는 말년 어떻게 하냐 정원사로서 이제 끝이 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또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 거고 자 이렇게 마지막 황제가 퇴위가 된 다음에 위안스카이는 그러면 조건들을 지켰잖아. 지켰기 때문에 위안스카이 대총독이 되는데 위안스카이가 어깨가 얘만큼 아까 높아졌다 했지? 왜 열강들이 지지를 해주니까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뭐라 하면 되지? 이럴 것 내가 뭐라 하면 돼? 자기가 스스로 황제가 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제정, 황제 정치를 제정이라 하잖아. 다른 이제 설명 안 했잖아. 한성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정부를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임시 대통령 자리를 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지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순원을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빠르게 눈치채는 순원이 또 어떻게 하냐? 일본으로 도망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도망가다라는 말이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순원이 일본에 망명을 했었을 때 새롭게 결성했던 당이 있는데 그게 중화혁명당이 되었고 이게 나중에 중국 현대사 가면 뭐가 되냐? 중국 국민당이 됩니다. 여기. 그러면서 중국 국민당 안에서 장제스가 등장하게 되면서 나중에 뭐 국공합작이라든지 국공대전이라든지 말썽하게 된다는 거죠. 대체로 위안스카이 이거 이 위안스카이는 이 사진부터 보시면 안 되는데 다시 해가지고 어쨌든 이 순원 그만갖고 이 위안스카이는 외국 세력을 이용을 해. 열강들이 지지해준다 했잖아. 지지하니까 어깨가 이만큼 차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이상한 요구를 해. 21개조 요구. 그래서 황제가 될 야심으로써 21개조 요구. 말도 안 되는 중국한테 굉장히 손해이자 일본한테 굉장히 이득인 요구를 했는데 이거를 위안스카이가 어떻게 하냐. 내가 황제가 될 목적으로 요거를 승인을 딱 해주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전부 다 뭐 일본을 위한 거야. 중국을 위한 게 없어. 그래서 이거를 승인하면은 중국 진짜 개손해고 일본은 진짜 완전 개이득인 상황을 위안스카이는 열강들의 지지를 얻고 황제가 되기 위해서 승인을 딱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수용하고 났던 위안스카이는 결국에는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결국에는 황제의 제2에 오르는 운동, 그래서 제지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지운동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황제에 딱 지게 되는데 위안스카이의 인기는 이미 바닥을 떨어진 상태.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중화민국 임시 정부가 꾸려지게 돼서 순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대략 한 2000년 넘게 있었던 왕, 황제 없어지게 되었고 공화정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자유민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위안스카이 딱 등장해서 이렇게 재정부화 시도하고 그러면 재정부화 시절 오케이 좋아 그것까지 인정해. 어차피 우리가 황제가 경험했던 나라 사람들이 있으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 황제가 될 욕심에 의해 가지고 일본한테 갖은 이권을 가져준 위안스카이 저 새끼가 왕이 되면 안 된다 라고 많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이 위안스카이가 황제 되는 건 반대를 해가지고 위안스카이는 거기에 마음의 상처를 얻어. 그래서 황제에 오른 지 1년도 채 안 돼서 죽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얻어가지고.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겠지 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었고 자신의 인기는 저 지하 10층까지 내려가는 거야. 밑바닥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절망 속에 결국에는 1년도 안 되는 시기. 뭐 횟수는 1915년에 올랐다가 16년에 죽지만 이게 개월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이렇게 절망 속에 병사하게 되었고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그 권력이 다 황제라는 곳에 모여있다가 물론은 그 인기가 없었지만 어쨌든 권력을 한번 모았단 말이야. 모았는데 그 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 권력이 어떻게 되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나눠지게 되면서 아까 우리가 저번에 봤었던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 중에서 거뒀던 세금, 이금, 의용군들 있잖아. 걔들이 계속해서 쭉쭉쭉 연결되면서 각 지방에서 군벌이 날려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익파, 대표적으로 봉천파 이런 애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지에서 군벌들이 난립하기 시작을 했던 게 바로 요 신해혁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 신해혁명의 의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중국 최초의 공화정을 수립했다. 잠시긴 하지만 정말 잠시긴 하지만은 약 3년이죠. 3년밖에 되지 않지만 어쨌든 공화정이 수립이 된 거야. 청조와 멸망이 여기 12년에 멸망했지. 그러면서 황제 자리에 오른 거는 15년이니까 3년 동안에 이 공화정이 잠시 수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해혁명까지 우리가 중국의 근대사에 대해서 봤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좀 엄청나게 사건이 많아. 거의 뭐 프랑스 혁명법의 사건이 많죠. 1차 아편전쟁, 태평천국 운동, 2차 아편전쟁, 그 다음에 또 뭐야? 양무운동. 그 다음에 양무운동 다음에 오는 게 변법자강운동, 무술개혁이죠. 그 다음에 오는 게 유화단 운동.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거쳐가지고 신해혁명까지 이렇게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중국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잘 꺼주세요. 꺼주세요. 꺼진다고요?